안녕하세요, 이아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은 엄마의 영어 공부 관련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태국에서 지금 방콕에서 지내고 있고요. 방콕에 온 지 벌써 9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요, 해외 이민이나 해외 주재 근무로 외국에 나가시는 가족분들 있잖아요. 그런 가족분들 중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엄마들 중에서 영어에 조금 할 자신이 없다, 이 영어 공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나도 이제 영어 공부 좀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 엄마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먼저 엄마의 영어 공부의 특징은요, 아이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아이 스케줄에 따라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좀 여의치가 않고, 그리고 뭐 낮 시간에 주로 영어를 배워야 하는데 그런 곳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학원에 다니는 거는 좀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언어라는 것은 뭐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 혼자 공부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원서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원서를 안 읽다가 원서를 처음 읽으면 무척이나 괴로워요. 우리가 사실 한글로 독서를 하는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점점 독서 인구도 줄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해력 관련해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들의 문해력도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원서를 꼭 한 권을 끝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원서 말고요, 내가 좀 흥미를 가지고 있고 재미를 느끼는 책으로 좀 꾸준하게 재밌게 리딩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저는 학원을 가지 않고,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영어 공부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서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우리는 뭐 예스24나 뭐 알라딘이나 원서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쉽게 원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서는 대부분 오디오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도 들으면서 내가 발음 연습이라던가 아니면 소리 듣기 연습을 꾸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진도가 되게 명확해요. 챕터 1에서부터 뭐 챕터 20까지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서 꾸준하게 읽으면 되니까 시작과 끝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리고 언어의 공부는 사실 얼마나 내가 성장했나 이거를 좀 알고 싶은데 그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쉽게 그렇게 나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요. 근데 원서는 일단 나의 실력과 별개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나 오늘 원서 한 권 완독했어, 이런 기분이 저한테 굉장히 성취감과 뿌듯함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자료, 그리고 듣기 자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도 진도를 나갈 수 있고,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이 성취감, 이것에 매료되어서 저는 원서 읽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제가 시도한 방법은 바로 영어 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시작했고요. 지금도 ing인데요. 네, 제가 종이에다가 영어 일기를 한번 써봤어요. 보통 일기를 쓰면요, 내가 자주 하는 말, 내가 자주 하는 생각,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감정과 관련한 영어 단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MBTI 검색어를 하면 뭐 F, 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F에 완전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관련한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나의 의사를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감정 관련 어휘를 제가 영어 일기를 쓰다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쓰다가 감정 관련 단어를 많이 찾아보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그날 저는 국제학교에 있으니까 외국인 엄마들을 왕왕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만날 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미처 그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삼켰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손으로 영어 일기를 한번 꾸준히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어 일기를 쓰면서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어떤 표현을 좀 쓰고 싶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어라는 도구를 제가 의사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적고 내 감정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일기 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이핑을 하면서 영어 일기를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어의 일기는 생각의 흐름대로 쭉쭉쭉쭉 적어 나가는데요. 이렇게 손글씨로 쓰면 이게 주제가 모이지 않고 이 내용을 썼다가 저 내용을 썼다가 이 생각 조금 썼다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저는 이제 블로그에 영어 일기를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블로그에 쓰다 보면은 일단 뭐 다양한 이웃분들이 많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돈된 글을 일기 형식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이렇게 영어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영어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타인의 시선 때문이잖아요. 나 이거 좀 틀렸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자신감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도구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에 영어 일기를 쓰는 연습을 하면 물론 나도 조금 정제된 내용으로 표현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쓸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 이렇게 영어 일기 기록을 남겨두면 첫 번째 영어 일기, 그리고 10번째 영어 일기, 30번째, 100번째 영어 일기, 이렇게 나의 실력의 변화를 좀 가늠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과정을 좀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손으로 쓴 영어 일기는 보관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제가 다시 열어보는 일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나 온라인 공간에 영어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요, 저는 영어 일기를 쓸 때 챗GPT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일단 first draft죠. 첫 번째 영어 일기는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을 아주 쉽게 실제로 타이핑을 하면서 쓰고요. 좀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전체적인 문장이 맞는지, 좀 어색한 표현은 없는지, grammar error, 문법적인 에러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잖아요. 그때는 챗GPT를 활용을 해요. 챗GPT에게 이 문장들이 grammatically correct 하고 natural한지 한번 물어봐요. 챗GPT가 수정을 해주고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렇게 수정을 해보면 생각보다 마이너한 프로블럼이 있고 잘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쓴 내용들을 보면서 또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해도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챗GPT가 알아먹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블로그에 올릴 때도 한번 수정을 해서 문법적인 오류나 점검을 할 수 있고, 내가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이런 표현들을 캐치할 수 있어서 챗GPT로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왓츠 앱의 사용인데요. 국제학교에 가게 되면 엄마들이 이제 대부분 왓츠 앱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동남아 쪽에서는 라인이라는 채팅 앱을 많이 사용하고요. 좀 글로벌하게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엄마들이 소통하는 그 채팅 어플은 바로 왓츠 앱이라는 어플입니다. 그 왓츠 앱에서도 학년 반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학부모들을 위한 방, 정보를 주고받는 방,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 말 틀린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고, 이래서 소통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태도를 바꿨어요. 웬만한 쉬운 단어를 쓰고 소통을 해도 의사소통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궁금한데 이거 참아야지, 이렇게 꿀꺽 말을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번역기도 쓰고요. 쉬운 그냥 문장을 이렇게 자주자주 사용을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대화 잘 못하니까 대화에 참여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진짜 번역기도 사용하고 사전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경험도 쌓이고 실제 영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한 발짝 물러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자, 만남도 나가보자,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 영어 공부법 이야기인데요. 국제학교 생활을 하면서 적응하면서 엄마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지속해서 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도 계속해서 ING입니다. 또 관련해서 영어 공부법이나 태국 생활이나 국제학교 이야기나 전할 이야기가 있으면 또 영상으로 남길게요. 네,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아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